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약 100일 동안 이것저것 조사해서 모아놓은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다 못하고 중단을 했었는데요. 계속 이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왜 금융권 회사들이 많은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,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에너지에 대한 회사들을 왜 넣게 됐는지 설명을 하다가 멈췄죠. 네, 한마디로 이 에너지가 지금 워낙에 이제 언택트 관련한 기술주가 주목을 받고 많이 오르잖아요.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소외돼 있어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에너지 쪽이 배당률도 높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때 그 주식들을 좀 사놔야겠다라는 생각에 리스트에 넣게 됐고요. 이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무엇이 있냐면 보게 되면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, 이 회사도 에너지 관련 회사고요. 이 회사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몇 개 갖고 있는 것 같고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. 회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엑슨모빌 쉐보론은 미국에서 첫 번째, 두 번째 석유 회사로 알고 있어요. 석유 관련 회사로. 엑슨모빌이 아마 제일 큰 석유 회사로 알고 있고요. 원래 엑슨모빌만 했다가 1위권 회사만 갖고 있는 것보단 그 종목의 1, 2위권 두 개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무조건 1등이 아니라 1등에서 2등까지. 그래야 그 1, 2등이 엎치락 뒤치락 해도 저는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냥 뒤에서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거죠. 둘 중에 누가 잘 되든 둘 다 내가 주주야 라는 생각으로. 석유가 지금 뭐 나중에 뭐 전기 자동차다 해서 자동차나 비행기 석유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이제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석유가 꼭 운송기관이 아니더라도 뭐 석유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이 실직자들에 대해서 뭔가 일자리를 주는 걸 했을 때 아마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도시를 건설하거나 하는 것들, 건축에도 많이 다시 붐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석유가 또 계속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고요. 또 앞으로 아무리 대체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유를 최소 수년에서 한 10년간은 계속 쓰지 않을까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정말 대세가 바뀌는 것 같으면 이제 여긴 손절하고 갈아타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저평가돼 있을 때 사서 배당률도 굉장히 높거든요.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에너지 관련된 게 PPL. PP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PPL이 이게 무슨 단어의 약자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. 나중에 이 PPL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. 여기는 전력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.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회사랑 그다음 TC 에너지 코퍼레이션. 이 회사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요. 캐나다 회사가 뉴욕에 상장해서 온 전력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천연가스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. 그다음 펜비나 파이프라인 이것도 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천연가스들 캐나다 쪽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나나 봐요. 그래서 TC 에너지 코퍼레이션, 펜비나 파이프라인 둘 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로 미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이제 그 외에 뭐 석유관, 뭐 전기 뭐 이런 것들도 겸사겸사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다가 은근히 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들도 좀 찾아보게 됐는데 캐나다 회사들이 조용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또 잘 망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캐나다 회사들이 뉴욕에 상장한 회사들을 보니까 배당률도 꽤 잘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리스트에 지금
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가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있고 TC 에너지 코퍼레이션, 페미나 파이프라인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네요. 뱅크 오브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망하진 않겠죠. 비슷하게 또 세 개 눈에 띄는 회사들이 보이죠.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, 국민은행 이 세 개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인데 뉴욕에 상장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애국심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은행에 좀 주식을 사줘야겠다. 거기다 배당률도 꽤 높고요.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를 선택해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더 하려고 하고요. 그래도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1금융권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 은행들이 망했다는 얘기가 들리진 않겠죠.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이 잘 될 것을 믿고 또 이 은행들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리스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?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. 오케이, 금융권 회사들, 에너지 관련 회사들, 그 다음 의료 관련 회사도 두 개가 있어요. 화이자랑 카디날 헬스. 화이자랑 카디날 헬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존슨앤존슨이 제일 큰 회사인 것 같아서 그 회사를 투자할까 생각했는데 배당률이 좀 낮아요. 그래도 되게 크고 안정적일 것 같아서 되게 유혹이 컸는데 존슨앤존슨보다 그래도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선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200만 원의 목표 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배당률이 좀 높은 회사를 골라야 돼서 화이자랑 카디날 헬스를 선택하게 됐고요. 그 다음 또 다른 분야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펩시랑 코카콜라가 있네요. 코카콜라랑 펩시도 약 3%대 배당률을 주고 있고요. 이 배당률이란 게 미국 회사들은 보니까 배당률은 계속 바뀌어요.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면 배당률은 떨어지고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면 배당률은 올라가고 그 뜻은 저는 배당률이 고정되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은 그 배당률만큼 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주식이 떨어지면 그 배당률만큼 해서 배당을 조금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회사들 대부분을 보니까 매년 주는 배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. 미국은 이제 매년 준다는 말보다 대부분의 회사가 분기별로 주죠. 근데 하여간 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이제 주식 가격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배당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배당 금액은 거의 고정되고 아니면 조금씩 올리고 배당률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관계없이 한번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꾸준하니까 유지가 되거나 살짝 올리거나 정말 회사가 어려우면 배당 컷이라고 해서 배당 안 줄 수도 있긴 하지만 또는 배당을 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당을 유지하거나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주주들한테 최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. 그래서 한번 회사를 정해서 망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주식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꾸준히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참 미국 주식의 좋은 점인 것 같고요. 근데 꼭 미국 주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그러려나? 우리나라 주식은 잘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. 하여간 미국 주식은 각 회사마다 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 주가에 따라서는 배당률이 바뀌어요. 그래서 한번 그 회사 주식 몇 주를 들고 있다 그럼 받는 배당 금액이 일정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이 정도 얘기면 우선 전체적으로는 다 얘기한 것 같네요. 이제 다음부터는 회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왜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됐는지 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,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설명을 하고 또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